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은평 불광동 일대가 9년 만에 다시 재개발 불씨를 되살리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신속 통합 기획안을 확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건데요. 네, 하지만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사업 시작까지는 적지 않은 마찰이 우려됩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입니다. 불광역과 직선거리로 150m에 불과한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좋은 교통 입지에도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도로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차를 갖고 오잖아요. 오면은 주차될 데 없어요. 메커핏이 돌아야 되거든, 주차하려면은. 여기가 되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길에다 다 차 세우니까 차 몰고 나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좀 있기는 해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근 이 일대를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비구역 해제 이후 답보 상태에 빠졌던 재개발 사업이 9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사업 대상지는 불광일동 주민센터 인근 13,000제곱미터이며 불광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사업 대상지에는 25층 높이 314세대의 주거지가 조성됩니다. 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복합 주거단지가 건립되고 단지 내에서 북한산을 볼 수 있도록 외부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골목은 도로 폭이 좁아 보시는 것처럼 일방향 통행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2차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재개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마찰이 우려됩니다. 9년 전 정비구역 해제를 불러왔던 일부 상가 주민들과 빌라 임대인을 중심으로 한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가구 주택 가지고 있으면은 노인네들이 월세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쓰잖아요. 그런데 다 팔아버리고 아파트 지으면은 자기 들어가 살 집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가 월세 받아서 월세를 놓고 있잖아요. 월세에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대상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 반발이 확대되면 재개발 자체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유자는 한 188명 정도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정비계획 입안 자체를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담당을 하죠. 정비사업 신속 추진단이 있어요. 은평구에.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계략적인 걸 안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의서도 같이 첨부해서 3분의 2 동의에 대해서 이제 주민 의견 청취를 저희가 등기로 하도록 돼 있고요. 동의가 안 나오면 결정적으로는 사업을 하시지 않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니까. 은평구는 늦어도 8월까지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개발 찬반 의사를 취합할 계획입니다. 의견이 재개발 쪽으로 모아지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광동 600번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병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서울 서북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오 시장을 만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추진에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강 의원은 은평 뉴타운이 생긴 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서울 서북권 교통 수요는 나날이 늘었지만 통일로와 3호선에만 의존하는 열악한 교통망은 여전하다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과 오 시장은 국제 빙상장 건립과 불광역 혁신파크 등 은평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서울시가 여름철 냉방기기 구매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냉방기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름 냉방기기 관련 상담은 4,800여 건인데요. 주요 피해 내용은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등이었습니다. 피해 발생에 대비해 냉방기기를 구매할 때 설치비 포함 여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고 설치 시에는 설치 기사와 장소, 방법, 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설치 기사가 떠나기 전에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주문 내역이나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사랑벌레 떼가 북한산 봉우리를 점령한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산에 사랑벌레 떼가 득실거리면서 등산객들이 혐오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맘때 나타나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러브버그, 언제쯤 사라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의 양영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이 사진이 참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산 정상을 뒤덮은 사랑벌레 떼 사진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서울 서북부뿐만 아니라 강남, 동작구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러브버그는 일단 폐 유기물이 방치되는 곳에서 대량으로 번식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축분을 발효시킨 퇴비장 뭐 이런 데서 이제 서식하고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북한산 인근이면은 서울 쪽이 아닌 그 경기권 쪽의 북한산, 그쪽에 있는 뭐 어떤 톱밭이라든가 농업지역 뭐 이런 데서 대량으로 어떤 이런 축분 발효 퇴비를 이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좀 추측해 보고요. 아니면 야산에 이제 무단으로 투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기류를 타고 대량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 5, 6년 전에 이제 은평구에 대벌레 사건이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도 보면 대벌레가 아주 비상 능력이 뛰어난 그런 곤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평구의 어떤 한 지역에서 대벌레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은 어떤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어떤 이동했을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은 계절에 따라서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강남이나 동작 등 다른 그 서울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서울 지역, 강남이나 동작 지역에서 얘네들이 서식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야간에 나온 기류를 타고 이동해서 강남이나 동작과 같은 기타 지역에서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랑벌레가 사실은 익충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랑벌레를 차단하면 안 되는 건지, 또 사랑벌레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러브버그 유충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유기성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분해해 주기 때문에 익충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성충으로 나타나면 사람의 생활 공간에 침입해 가지고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해충이죠. 익충이 아니고. 그래서 주택가나 상업지역에 보이는 개체는 방제를 해야 하고요. 가정용 에어로졸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뿌리면은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자체는 이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주택가나 그 민가 지역에 이렇게 이동하는 러브버그의 성충을 방지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발생원이 어디냐,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발생을 한 것이냐, 그 원인 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생원을 제거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4, 5년 동안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을지대 양영철 교수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과 민원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은평구 응암 2, 3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승엽 은평구 의원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꼽았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 다양한 이슈를 구의원을 통해 알아보는 의정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은평구 응암 2, 3동의 김승엽 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1주년이 되었고 청년이다라는 그 타이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강하게 질책할 때도 있고 그리고 강하게 견제도 하고 하지만 청년이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청년 쪽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긴 한데 그런 걸 좀 깨고 이제 그 의원 직분에 맞는 그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도 좀 첫 행감과 다르게 좀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은 조사도 해가지고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 그 다음에 방만한 사업과 그 다음에 너무나 예산을 불필요한 불효부급한 예산은 아닌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번 행감은 잘 하지 않았나라는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시설물이 이제 의원님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제기해서 설치가 된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직접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설치하게 된 시설물입니다. 어떤 민원인가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설치가 안 됐고 이 페인트 칠로만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직접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 패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백년산 그리고 뭐 봉산이라든지 이런 언덕에 위치한 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 재난, 그다음에 안전에 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암 2, 3동의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이제 차수판 설치, 그 다음에 반지하 주택에서는 반지하 주택 그 창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빗물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빗물바지, 그 다음에 차단막과 그리고 맨홀 뚜껑이 이제 수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좀 열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사람이 휩쓸려 가지 않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철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25등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시의회에 확보를 해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응암 2, 3동에는 이제 백년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러그버그입니다. 그 러그버그 그 방역을 위해서 좀 최대한 협조를 관계부서에 하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응암 3동 불광천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증개축을 지금 한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으로서 발빠르게 우리 은평구에서 확보할 수 없는 예산과 정책 같은 경우는 직접 서울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해서라도 은평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발로 뛰는 청년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평 발전을 위해 직접 뛰는 민원 해결사, 저는 김승엽입니다. 은평구가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무나무를 보급했습니다. 은평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희망 반려식물 1순위로 꼽은 고무나무를 500명에게 보급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려식물 재배는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식물 관리 상담과 원예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